2주 만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이죠? 네. 오늘은 동아일보 사형 관련된 글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평, 네, 김호기 교수 글, 그리고 경향신문 사설 하나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동아일보 이 사형에 관한 얘기는요, 뭐 그렇게 막 뭐 명문이거나 글 구조 자체가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사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냥 상식을 좀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고, 오늘의 핵심은 중앙시평입니다. 정말 믿고 읽는 분이에요. 김호기 교수님. 정말 일단 설명드리겠고요. 이 글은 거릴 게 하나도 없는 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향신문 약자복지는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죠. 이거 우리랑도 직접 관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부터 볼게요. 동아일보 글은 뭐 그냥 쭉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쭉 한번 이렇게 상식 삼아서 읽어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목 볼게요. 사형 집행,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하도 진짜 미친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형 집행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자, 이게 여론조사하면 이게 거의 70%예요, 지금. 걔네 왜 세금으로 밥 먹이냐, 죽이자, 쳐 죽이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안 된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인류가 좀 더 이렇게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형제가 폐지되는 건 시대적 소명이다. 안 된다, 이런 부활이 논란 되고 있죠. 첫 번째 탈락. 이거 유명한 기사였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보셨죠? 아유, 참. 이거 알고 그런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폐지 국가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집행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뭐 그래서 막 검사 너만 시원하지. 검사를 조롱하게 됐다. 전에 봤나요? 유일하게 공무원들 중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한 사람이 실제 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법정 모욕죄입니다. 판사가 그만큼 센 거죠. 어쨌건 하여튼 이런 미친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친놈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분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팬이 되게 많아요. 사형 집행시설 싹 점검하라고 그랬죠. 쌤통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뒤에 나오겠지만요, 사형수들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애들도 알거든요. 주워드는 게 있으니까. 사형 집행을 사실상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애들은 그냥 감옥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겁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썽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 기사 상당히 저도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형 집행시설 점검하라. 이거 긴장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 사형 집행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 지금 대통령이 또 굉장히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측도 있었지만 어쨌건 법무부에서는 그냥 시설 뭐 한번 점검해야지 선을 그었죠. 근데 어쨌건 간에 겁을 좀 준 거예요. 그 다음 달라 현황 뭐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네 군데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서울, 부산, 대전, 대구예요. 이게요, 사형 집행 시설이 좀 약간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는데 20년, 26년이죠 지금. 20년, 26년 동안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26년이라는 시간이 보통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한번 있었냐면요, 서진 룸살롱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80년대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쉽게 해서 조폭들이 서울에 그 강남 봉은사 앞쪽에 서진 룸살롱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양대 조폭 세력들이 싸운 거예요. 칼 들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죽어나가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진 룸살롱 살인 사건에 터지고 이제 다 잡혔죠. 다 어디 낚시터 같은 데 숨어있는데 다 잡았어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오래 못 숨습니다. 다 잡혀요. 그 중에서 3명인가, 제 기억에 3명인가 4명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때. 근데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 이제 한 명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옆에 앉혀놓은지 눕혀놓은지 50분에 걸쳐가지고 수리를 다 마치고 결국은 집행을 했어요. 이게 좀 웃기기도 하고 슬픈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기록을 정황을 보면 이제 이 김동술인가 그럴 거야. 이름이 김동술로 기억해요. 이 김동술이라는 사형수가 그 50분이 어땠겠어요.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오들오들 떨면서 그냥 거의 정신이 나갔다, 그런 얘기 했는데, 어쨌건 제가 그 얘기도 말씀드렸죠. 사형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형 집행인들, 사형 참관인들이에요. 사형 한번 참관하거나 집행을 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형을 반대한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점검을 했어요. 정비까지. 자, 점검하고 정비까지 했답니다.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하겠다.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26년 전 김영상 정부 말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원래 관례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요, 다음 정권한테 부담 안 넘겨주려고 퇴임하면서 마지막에 싹 정리를 합니다. 원래 그런 관행이 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정말 좀 끔찍한 사건들, 이 여의도 광장 사건은 상당히 유명해요. 예. 이 여의도 광장 사건 같은 경우 한번 좀 보기 유쾌한 글은 아니지만 나무위키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좀 슬픈 글입니다. 이 김용재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고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어쨌건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예. 그리고 또 누구도 예. 자, 김대중 정부 이후에, 자, 김대중 정부 들어서 사형을 왜 집행을 안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갖다가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없었을 거예요. 이미 80년대 초에 사형 집행을 당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사형 집행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가고 김대중 노무현 합쳐서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10년 동안 집행을 안 하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다 약간 인권을 강조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법안사에. 이 사회에 만약에 보수 정권이나 좀 독한 정권이 들어왔으면요, 집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 그러니까 제도는 있어요. 사형 선고는 하지만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형 선고도 줄어들게 됐어요. 요즘 사형 선고 잘 안 합니다. 정말 웬만하면 다 무기징역으로 가요.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상식이죠. 자, 급감하는 추세다. 어떤 글을 쓸 때 사형 선고가 급감하는 추세다. 이 문장만 쓰면 절대 글 안 돼요. 뒤에다가 데이터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쵸? 몇 년대 몇 명, 몇 년대 몇 명, 몇 년 사이에 110명, 그 다음 10년은 47명으로 확 줄었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또 9명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어떤 신문 사설이 우리가 인터넷에 보는 거지만 옆에 엑셀로 조그만 그래프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면 좀 더 확실하게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죠. 자, 지금 55명 있어요. 이름 익숙하실 거예요. 유영철 들어보셨죠? 강호순 다 첫 죽일 놈들입니다. 자, 뭐 장재진, 임모병장 등, 자, 55명이 지금 사형수예요. 근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이제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형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을 만약에 집행을 단행하게 되면요, 유럽하고 외교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독하고 무서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음속에서는 집행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 사형 집행하는 순간 지지율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올리고 싶겠죠. 근데 못해요. 왜냐, 유럽하고 외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자, 지금 재밌는 게 한국, 미국, 일본 뿐이에요. 제도가 남아있는 게.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죠. 근데 미국, 일본 집행. 일본의 아키하바라 뒤에 나올 겁니다. 아키하바라 사건. 아키하바라, 이 유명한 그 묻지마 사건.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게 모방범죄라는 얘기가 있어요. 트럭으로 사람들을 치고 난 다음에 칼 휘두르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분당 서현영 사건하고 똑같아요. 자, 걔를 갖다가 작년엔가 집행을 했어요. 결국. 어쨌건 무시무시한 나라들이죠. 보면은 사형 집행한 나라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북한, 베트남 이런 나라들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안 하고 있다는 그 추세입니다. 예. 자, 한 장관 지시후 달라고도 보겠습니다. 자, 한 장관은 당장 집행하는 건 아니다. 너무 확대 해석은 경계를 하고 있죠. 자,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들한테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흉악범들한테.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사인을 주기도 한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사형수들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좀 긴장 좀 시키는 거겠죠. 한 장관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뭐냐, 사형제는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형. 이건 정말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에 세상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런 건 떠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사형제라는 게. 과연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사람을 갖다가 그 죄를 묻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허용이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뒤에 나왔죠. 외교적인 문제. 유럽연합, 이거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거 지금. 유럽과의 외교 관계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 달라고는 했던 얘기입니다. 불량한 애들 갖다 좀 경고를 준 거예요. 실제 점검 지시를 내리고 수감될 태도가 얘를 쫄았죠. 예. 자, 그 다음 달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얼마 전에 그 묻지마 사건도 계속 터지면요, 거의 90% 가까이 돼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다들 그런 기분을 좀 느끼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2단락입니다. 2단락 마지막 단락. 자, 사형 집행과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홍혁 교수는요,
자,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은 위법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형법에 그리고 군 형법에 사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형제가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제가 법률이 사형제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사형수들이 계속 헌법소원을 넣었어요. 살고 싶으니까. 근데 사형제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헌법에 부합하느냐 헌법에 위배되느냐 가지고 제가 알기로만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소 3번 이상은 더 될 거야 아마 내렸는데 다 그때마다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헌법적 가치에 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은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금 이제 세게 얘기했죠. 법 감정을 고려해서 엄벌주의 기조를 내세운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집행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했죠. 한편 익명을 요구자 좀 다른 입장인 거죠. 자, 일단은 폐지 수순을 밟았다가 역행하는 건 불가능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거 집행하기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 가지로. 자, 이 좋은 표현입니다. 문명 사회로 발전할수록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막 고조선 시대나 뭐 이집트, 고대 이집트 그때는 정말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었죠. 그때는 사람 죽고 사는 게 참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문명 사회로 갈수록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 제도 유지 방안에 집중하게 된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55명 사형수가 있는데 얘들 한꺼번에 집행을 하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누굴 먼저 죽일 것이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물론 뭐 먼저 선고받은 순서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사형 자체는 분명한 건 뭐냐면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해요. 비인도적이죠. 인도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우리가 참 이런 흉악범들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그런 감정은 들지만요. 자, 마지막 단락에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한 나라의 주권적 판단에 따른다. 그러니까 북한이건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의 문제예요. 물론 다른 나라 외교 관계가 상하고 말거나. 자, 국가의 형사 정책적 방향은 물론이고 외교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뭐 좀 가볍게 읽어보면서 상식을 너무 이런 얘기는 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게 사형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나올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참수형 아직까지도 참수형이 있어요. 사형 집행은 우리나라는 교수형하고 총살형 두 개만 있습니다. 군인은 총살형이에요. 군 형법상 군인들은 총살형이고 이제 그 외에는 교수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